언니들의 꿀팁 수다, 꿀수다. 안녕하세요. 옆집 언니들의 꿀팁 수다, 꿀수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동산에 방문하기 전에 손품으로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방문할 부동산을 선정하는 팁까지 체크해 봤었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 노노 앱을 통해 매물에 대한 정보를 보고 부동산에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네이버, 다방, 직방 이런 곳에 허위 매물이 많았어요. 허위 매물이라는 게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가격의 물건이 없지만 싸고 좋은 매물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매물을 올려놓고 관심 있는 매수자가 전화나 방문을 하면 그 물건은 뭐 이미 다 나갔다고 하고 다른 물건을 중개하는 걸 이걸 말하는 거죠. 맞아요. 허위 매물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기도 하고 미끼 매물도 많아서 실제 매수자가 당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허위 매물에 대한 벌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허위 매물을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매물 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요즘 워낙 매물이 없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손품으로 얻은 정보를 실제 현장에 방문해서 활용하는 팁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실제로 그 현지와 주위를 둘러보는 걸 임장이라고 불러요. 임장을 하러 갔을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장 느낌이죠. 관심 있는 매물의 집안의 느낌, 그 아파트 단지의 느낌, 단지 주위의 동네의 느낌,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정보를 수집한 손품을 팔아서 얻은 정보의 실제 검증이에요. 그럼 현장 느낌은 어떤 걸 체크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느낌, 이러면 좀 막연하고 왠지 너무 주관적인 감성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집의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 걸려있는 가족 사진, 또 아이방에 들어가서 무슨 책이 꽂혀 있는지도 슬쩍 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몇십째 사서 임대를 놓거나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주할 보금자리를 보는 거니까 더더욱 느낌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낯선 공간이나 처음 방문하는 집에 딱 들어가 보면 느낌, 즉 집의 기운이 밝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는 반면 뭔가 어둡고 좀 무거움이 느껴지는 곳도 있어요.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느낌이 좋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본인과 맞는 집이겠죠? 느낌이 영향을 주는 건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집안의 공기와 일조량 등도 영향을 줘요. 햇빛이 잘 드는지 환기가 잘 되는 구조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거실 앞 베란다 쪽에 조망이 확 트였는지 다른 건물로 앞이 막혔는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특히 베란다나 세탁실에 곰팡이가 있진 않는지도 꼭 챙기셔야 돼요. 겨울에는 환기를 자주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 아파트에 단열이 제대로 안 된 경우는 곰팡이가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수의 흔적도 현장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천정이나 벽지 옆면이 물자국이 있으면 위층에 누수가 있다는 증거이니까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수리를 받으셔야겠죠? 네. 그리고 참 수압도 전 꼭 체크해봐요. 싱크대와 욕실의 수압이 적당한지, 특히 화장실 물을 내렸을 때 동시에 수압이 어떤지를 꼭 보세요. 가끔 화장실 물을 내리면 싱크대 수압이 떨어지는 집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생활하다 보면 좀 거슬리고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꿀팁이 하나 있어요. 현장에 낮에 가봤다면 밤에 한번 더 가보는 거예요. 물론 밤에 해당 집을 다시 방문하기는 어렵겠지만 밖에서 그 주위를 체크하는 거죠. 낮에 방문했을 때의 일조량, 해 방향 등을 확인하시고 밤에 방문했을 때는 특히 주차장 상황을 꼭 보세요. 보통 낮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여유가 많죠. 그러나 다른 세대들이 퇴근한 저녁 시간에는 주차장 상황이 어떤지가 중요하겠네요. 차 댈 데가 없어서 저기 먼 동 지하에 주차를 하고 걸어와야 된다거나 이중 주차, 삼중 주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럼 이제 우리가 손품으로 얻은 정보를 실제 확인할 때는 어떤 점들을 챙겨보면 될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손품으로 주 출입구와의 거리, 상가와의 거리,
그리고 학교와 학원까지의 거리를 확인했잖아요.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실제 이동 시간도 체크를 했었고요. 근데 실제로 가서 직접 걸어보는 거예요.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있어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엔 걷기 힘들 거라든지, 골목길이 너무 외져서 밤에 위험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지도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요소들을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걸어서 학교랑 학원을 가야 되는데 지도상으로는 좀 가까워 보였지만 아이 걸음으로는 걷기에 좀 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걸어야 되는 길이 차도와 접해 있어서 위험하진 않은지도 실제로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요즘 인테리어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고, 사람들이 주거지를 본인의 컨셉에 맞게 꾸미는 것도 유행이고요. 근데 사실 집을 매매하실 때 수리 여부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실거주 매매의 경우 차라리 수리 안 된 집을 최대한 싸게 사서 인테리어를 본인 취향에 맞게 하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영끌해서 간신히 잔금을 맞춰서 사는 경우를 하면 최대한 기존의 인테리어가 좀 깨끗하게 된 집을 사는 게 유리하겠죠? 네, 당연하겠죠?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포인트 꼭 기억하셨다가 부동산에 가시기 전 한 번씩 체크하고 가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